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제가 주로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가 혼자서 소송할 수 있는 나홀로 소송 방법인데요. 오늘은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관할 법원은 과연 어디로 지정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한테 그 소장을 송달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를 반드시 알아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피고랑 어떤 개인적으로 뭐 거래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차용증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또는 뭐 기타 사유로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은 뭐 문제가 되시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작성하는 거지만 이 소장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거부터 막혀버리거든요. 우선 피고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피고의 정보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계좌이체를 했으니까 계좌번호를 안다. 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든지 이런 경위로 인해서, 또는 피고의 전화번호를 안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소장을 제출하실 때 처음에 피고의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피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일단 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을 하면서 그 이후에 피고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돼요.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다면은 그 은행 본점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고, 또는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 그러면 가까운 구청이나 뭐 주민센터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제 통신사 3사에다가 SK나 LG, KT 이 통신사 3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면은 웬만하면 그 3사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시고, 또는 뭐 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다 하면 뭐 네이버나 뭐 다음 뭐 이런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곳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피고랑 이제 예전에 뭐 형사사건이 문제가 돼서 형사소송을 했다거나 형사고소를 한 적이 있다 하면은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를 했으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어느 경찰서에서 이제 피고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아니면은 어느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해당 경찰서나 검찰, 법원을 상대로 역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피고의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려달라고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면은 역시 이런 식으로 사실조회 회신이 오기 때문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의 주소를 알게 되신다면은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이에요. 당사자 표시 정정을 원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소장을 냈지만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정정 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예전에는 피고 주소를 알 수 없음으로 했지만 지금 피고 주소가 적혀서 표시 정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정정된 피고의 표시대로 그 주소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어렵게 피고 주소를 알아내서 송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뭐 그 주소에서 살지 않는다고 이사불명이라든지 또는 뭐 폐문부재 이런 사유로 송달이 안 된다 하면 주소보정 명령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소보정 명령이 나온 것을 들고 가까운 이제 구청에 가시면은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주소지로 또 주소를 보정을 해서 다시 이 주소로 송달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서를 내면 그 주소로 송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도 여전히 계속 송달이 안 된다 하면 그때는 특별송달 신청을 하시면 돼요. 특별송달이라는 것은 근데 보통 우체국에서는 이제 낮에 가잖아요. 근데 낮에는 일을 하느라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밤이나 휴일 이렇게 야간에 집행관이 직접 가서 이 소장을 송달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것을 특별송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송달 신청을 해보고 특별송달까지도 했는데도 이제 피고가 이거를
받지를 않는다 하면은 이제 법원 게시판에다가 소장을 올려서 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은 피고 없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관할법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이라는 거는 이제 전국에 많은 법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과연 어느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는 이제 피고 주소지에다가 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보통 재판적이라고 하는데 피고 주소지에다가 내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피고 주소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피고 주소지는 뭐 부산인데 나는 서울에 있다 하면은 이제 부산에까지 가서 소송하신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 청구를 하는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에다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형사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고소를 했더니 판결이 피고 주소지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조사도 피고 주소지에 가서 받았고, 그러면 그냥 생각에 이거 형사사건이 어디 피고 주소지에서 했으니까 민사소송도 여기서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 주소지에 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아무리 형사사건이 뭐 피고 주소지 뭐 대구 같은 데서 했다 하더라도 내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에다가 소송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라는 거는 뭐 부동산을 뭐 인도해라, 아니면 뭐 명도해라, 또는 뭐 등기를 말소해라,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고요. 소유권 확인 이런 소송도 등기에 관한 소송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주소가 있는 원고가 송파구에 주소가 있는 B를 상대로 원주에 있는 부동산 명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그러면 피고 주소지인 서울 동부지방법원, 그리고 원고 주소지인 서울 북부지방법원,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모두 관할이 있기 때문에 편한 곳에다가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렇게 이제 인터넷 전자소송에 들어가시면 관할법원 찾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나홀로 소송에서 과연 피고 주소 모를 때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 방법이랑 관할법원은 어디로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나홀로 소송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